자,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왔죠? 마이크 한번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딜레이가 좀 있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어제 이제 너무 많은 적중과 좀 그래서 오늘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오전 낮에 잠깐 이제 방송 켰을 때 그 한 조합은 미리 갔습니다. 지금 7시 마감되는 경기들. 그리고 아침은 대충 분석을 끝냈고 뭐 챔스도 몇 경기 빼고, 그러니까 사실 챔피언십만 이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 하고 갈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낮에 다 공개를 했던 거니까 요거 이 상황에서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슬랑우르하고 전북. 사실 지금 전북하고 슬랑우르 봤을 때 뭐 전북이 물론 이제 강등 걱정 때문에 집중할지가 의문인데,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다. 해서 그래도 전북이 지난 이제 뭐 세부 FC 아니면 무왕통 상대로 이제 다득점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슬랑우르가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아침 투에서 실력 차가 좀 난다. 원정이라도 전북 승 봅니다. 뭐 애매하면 뭐 무까지. 예. 근데 저는 뭐 보험을 잘 안 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북 승. 해서 아침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아침은 원래 이제 비중이 막 그렇게 높지 않고 어제도 무승부 봤던 경기들이 다 이제 틀렸기 때문에 무승부는 걸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딨냐? 그러니까 전북 배당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하고 가와사키. 뭐 가와사키는 딱히 리그에서 어, 동기부여 없고, 그리고 상하이 선화도 홈에서만큼은 좀 승률이 괜찮거든요. 이 가와사키가 울산을 잡긴 했지만 지난번 광주전을 져가지고 지금 최근 컵 대회도 이제 니가타한테 떨어졌고, 결국엔 남은 건 이제 아챔이랑 이제 리그밖에 없는데, 사실 아챔도 1승 1패라서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비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홈팀이 좀 원정팀보단 좀 괜찮다 봐요. 그래서 홈프렌 보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원래는 오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승부도 조금 걸려서 프렌 봅니다. 프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세인하고 나사프인데, 이거 아까 그 분석할 때 보니까 뭐 나사프도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좀 무패를 좀 오래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부터 우즈벡 팀인데, 요르단 팀인 알루세인도 최근에 6연승 중이고, 그리고 아쳔도 1승 1패긴 하지만 이 홈인 만큼 이게 아마 그 홈 전용 구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요르단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 봅니다. 박빙의 승부 봅니다. 둘 다 흐름이 너무 좋아서 둘 다 이제 무패를 좀 달리고 있어서 해서 알로세인 요거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샤바부드 대 쿠웨이. 사실 요게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 홈 팀이 이제 배당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물론 샤바부드가 이 쿠웨이트보다는 뭐 성적도 더 좋고 하지만 이 쿠웨이트도 알루세인한테 지기 전까지는 뭐 리그 포함해서 뭐 나사푸전도 홈에서 비기고 해가지고 패배가 거의 근래 들어 그게 유일한 패배 같아요. 알루세인. 그것도 좀 아쉽게 진 부분이라서 이게 배당 대비 저 1.24 가기엔 좀 빡셉니다. 그리고 알루세인 전도 사실 역전패를 당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배당 대비 샤바부 가기가 좀 빡세요. 아무리 그 아랍 팀인데 홈에서 잘하고 최근에 뭐 알루세인 상대로도 3골 넣고 나사푸전 지긴 했지만 선제골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홈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다. 차라리 다득점 쪽 다득점으로 노려보는 게. 근데 이게 오버를 보긴 하지만 막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에요. 어제 오버 봤던 거는 확실히 오버가 보였던 거고, 이거는 승 대비 그냥 오버를 노릴만 하지 오버 배당도 사실 막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건너뛰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에어알쿠. 알쿠와 네, 그 다음에 자, 요 경기는 배당이 지금 원정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 알쿠가 이라크 팀인데 홈에서 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타원 그리고 알틴 아시르 다 잡았어 가지고 실점은 하고 있었지만 두 경기 다 이겼고, 그리고 지금 상대편인 알틴 아시르 이 팀이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팀인데 이전 전패거든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배당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거 흐름상 홈을 갈 수밖에 없다. 배당이 올라가면 더 좋긴 합니다. 둘 다 큰 결장 여부도 없어 보여가지고 왜 저쪽으로 빠지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원정 팀보다는 홈의 흐름이라든가 최근 연승, 득점력도 좋고 에어알쿠 승 봅니다. 마행까진 모르겠어요. 마행까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9시 경기 이제 나중에 분석 끝나고 아직 조합 전이라서 요거 괜찮은 거 있으면 대충 몇 개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 이제 갈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미 앞전에 하나 갔기 때문에 만약에 앞전에 안 갔으면은 지금 이제 제가 뭐 산푸이로도 오버를 봤었고 뭐 도쿄베르디 프레네 여러 개 봤었는데 그거 보면은 한 앞전에 거 합치면은 그래도 한 6폴더는 좀 빡세고 5개 묶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앞전에 갔기 때문에 그거 겹쳐서 갈 수 없어서 그거는 좀 제외하고 이렇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9시 경기는 9시대로 가든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대충 뭐 갈지 조금 보이거든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사이즈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갈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이제부터는 이제 분리를 하고 갑니다. 어쨌든 아챔하고 J리그는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냥 결과를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부터는 경기 결과가 따로 적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제 나머지 경기들 챔피언십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이 뭐냐면 일단 챔피언십 가고 그 다음에 유로파랑 챔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챔피언십 먼저. 그러니까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챔피언십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석하기가 좀 편하더라고. 자, 브로미치입니다. 브로미치, 웨스트 브로미치. 자, 블랙번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먼저 가도록 할게요. 어제 뭐 극적은 아니지만 2대0으로 지고있던 거 이제 비겨줘서 이무도 적중했는데 리즈 마인이 좀 아쉽습니다. 옥스퍼드 승하고 오히려 그게 적중이 됐어야 더 고배당도 되고 했을 텐데. 자, 블랙번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은 블랙번의 지금 성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랙번하고 웨스트 브로미치가 둘 다 승점이 같습니다. 5승 3무 2패. 그리고 득실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블랙번은 홈 5승 무패입니다. 12득 3실점 아주 좋아요. 1위입니다. 1위. 근데 원정은 무승인 팀. 그러니까 홈 원정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뭐 브로미치는 뭐 그 정도 차이는 아니고 브로미치는 원정에서 1위 팀. 그래도 홈에서 이제 무승부조차 없는 블랙번이 좋죠. 그리고 결장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웨스트 브로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홈에서 이제 브로미치 상대로 연승 중,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조금 더 앞섭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블랙풀전에서 이제 리그컵에서 지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뭐 원정만 보면 또 의문이 들긴 해요. 최근 원정 연패 중이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지금 3연승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진 않았습니다.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승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랙번이 흐름은 좋은데 브로미치가 너무 요새 승리가 없어서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승리가 없는 게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원래 브로미치가 초반에 그 컵 대회 빼고는 이제 무패를 계속 이어가다가 셰필드 웬즈한테 이제 3대2로 지고 난 이후에 2대3 미들즈브러, 밀월 그리고 지난번 옥스퍼드전까지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3경기 중에 2경기가 득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블랙본의 오전 전승 이걸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느냐 조금 빡세다 봅니다. 지금의 브로미치. 물론 지난번 옥스퍼드전도 이제 선제골을 넣어가지고 원래 브로미치가 못하는 팀이 아닌데 실점은 블랙본보다 적긴 합니다. 근데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블랙본 프렌을 볼까 하다가 왠지 브로미치가 이길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이제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이게 예전에도 해외 축구할 때도 너무 좋아 보이는 프렌이거든요. 뭐 블랙본 오전 전승에 브로미치 요새 폼이 안 좋아. 그럼 당연히 프렌 가면은 거의 뭐 웬만해서는 적중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러는 경우 가끔씩 너무 좋았던 그때 오사수나 프렌도 그랬고 뭐 상대방이 이제 뭐 결장자도 있는데 오히려 경기는 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느냐라고 봤을 때 1.5 이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보면 블랙본 프렌 가야 되는데 차라리 요럴 거면은 언더로 가겠다.
블랙버니 홈에서 한 골. 근데 블랙버니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브로미치가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언더도 좀 위험해 보여서 이 옥스퍼드전에 이제 슈팅 수나 이런 걸 좀 보고 만약에 압도했다 그러면 가고. 옥스퍼드도 상당히 좀 잘하는, 아마 홈에서는 좀 잘할 거예요. 근데 슈팅 수를 앞섰단 말이죠. 그리고 막판에 골을 먹혔는데, 근데 옥스퍼드보단 블랙번이 훨씬 홈 성적이 좋으니까. 프렌? 이거 너무 좀 첫 경기부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뭔가 느낌은 브로미치 승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브로미치가 5경기 만에 이길 것 같긴 해. 근데 쉽게 손이 안 갑니다 지금. 블랙번의 그 홈에서 이제 무실점 경기도 많고 그래서 블랙번이 브리스톨, 퀸즈파크, 스완지의 순위를 봐야겠네. 브리스톨 일단 퀸즈파크 강등권. 브리스톨, 스완지도 그래도 중위권 좀 그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못한다 볼 수도 없고 상당히 좀 고민이 되네요. 무승부? 또 무가 나올까? 3연속 무승부? 블랙번은 지금 오전 전승인데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왜냐면 그러니까 흐름은 블랙번 프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브로미치 승이 보여.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는 그냥 애초에 건너뛰는 게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헐시티 대 번니.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번니가 순위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헐시티하고. 지금 헐시티가 16위. 그리고 번니가 3위인데 번니가 실점이 가장 적어요. 4실점. 그리고 헐시티가 뭐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번니는 원정에서 이제 그 브로미치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 그리고 공격에 이제 부상도 있습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번니도 보면은 근데 웬만하면 다 장기 부상이어서 라일 포스터 정도만 부상 의심되는 정도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최근 일단 헐시티가 번니 상대로 마지막 홈 경기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이후만 보자면 나머지는 너무 오래돼서 홈에서 일단은 번니한테 1대3으로 졌고 지금 헐시티의 지금 패턴을 보면은 연패 중 2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헐시티 최근 3연승 했다가 연패 중. 3연승 전에도 연패 중이었음. 그때는 아예 헐시티가 승리조차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퀸즈, 카디프, 스토커 상대로 이제 다득점 했지만 지금 노리치, 썬더랜드 상대로는 좀 강팀을 만나면 득점이 없었다.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경기 무패 중 4승 3무죠. 그래서 이 번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점이 적어요. 번니가 실점이 적다 보니 원정이라도 이길 가능성 높음. 왜냐? 뭐 실점 많으면서 이겼으면 모르겠지만 리즈 원정도 실점을 안 했죠. 그리고 최근에 4경기 연속 무실점 중. 이래서 요거는 뭐 헐시티가 뭐 3연승 할 때의 느낌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번니라면은 번니 승무 사이드 봅니다. 만약에 뭐 무승부 좀 걸린다, 뭐 헐시티가 그래도 3연패까지 할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로 접근 하시면 될 듯. 그래도 이제 배당이 꽤 높게 줬거든요. 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번니가 못 이기는 경우 0대0이 좀 은근히 최근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플리머스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번니 승에 언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루턴타운
썬더랜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더랜드가 1위입니다. 1위. 루턴타운은 저 멀리 있습니다. 강등권은 아니지만 강등권하고 근접한 데 있고, 자, 썬더랜드가 지금 홈에서는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무패가 아니거든요. 루턴타운의 홈 성적이면 좀 비벼볼 만한데, 일단 루턴 수비 쪽에 부상이랑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많아요. 일단은 햄스트링 부상 한 명은 아예 못 나오고, 나머지 몸 상태가 불안정한다든가 나머지 부상들 해서 은근히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이게 퇴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퇴장, 지난번 옥스퍼드전 퇴장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옥스퍼드전 퇴장 때문에 이번에 출전 정지고, 그리고 나머지 공격 쪽에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도 공격이 일단 이 선수가 이제 2골 이어진데, 요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 수비 쪽에도. 그래서 선수로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에 따지면은 그래도 루턴타운이 좀 손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무 2패, 실점도 멀티골 이상 다 먹혔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확실히 썬더랜드에 비해서 실점이 좀 많다. 근데 이제 썬더랜드는 홈에서 무패팀이지 원정 무패 아닙니다. 플리머스한테도 3실점 했어가지고 지난번 헐시티전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루턴타운의 홈 득점력 2대1, 2대2 아니면 퀸즈파크전 저도 1대2 해서 혹여라도 좀 애매한다 하신 분들은 오버로 접근하면 되는데, 썬덜 프렘 받아서 전 프렘 봅니다. 당연히 루턴타운이 프렘 받은 줄 알았는데 썬더랜드 프렘 봅니다. 왜냐면 원정 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썬더랜드가 그래도 프렘 봅니다. 지금의 썬더랜드의 흐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루턴타운이 최근 홈에서 2경기 무패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초반에 루턴타운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퀸즈파크한테도 이제 역전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프렘 받으면 프렘 가야 됩니다. 아까 어디지? 블랙번은 흐름대로 못 갔는데 요거는 그 정도로.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에 3경기 동안 썬더랜드전 지지 않긴 했어요. 근데 3전 전승도 아니고, 그래서 딱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오버 보기에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비기면은 오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보거든요. 2대2 무승부도 가능하긴 합니다. 루턴타운의 득점력이면. 근데 프렘 보는 마당에 혹여라도 그러면 루턴타운의 승리까지 생각한다면 오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렘과 오버. 배당으로 간다면 오버가 더 좋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러하고 플리머스. 자, 여기는 순위도 엇비슷해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승점도 1점 차고, 미러의 홈 성적이나, 근데 플리머스가 원정이 꼴찌라서 득점 1득, 실점 12실점. 그래서 홈 원정만 보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러리 어쨌든 플리머스 상대로 이제 3승 1무입니다. 옛날 전적까지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1대0으로 이겼고, 자, 미러리 지금 3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근데 상대가 좀 강한 팀들이에요. 더비 카운티, 그리고 브로미치, 그리고
뭐 카디프 시티도 한 골 차로밖에 안 지고. 그러니까 미럴이 지더라도 두 골 차 이상 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비기거나 이길 때는 두 골 차 이상 이긴 적이 있는데 질 때는 다 한 골 차였어요. 그래서 플리머스가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뭐 블랙번도 잡고 루턴타운, 썬더랜드 뭐 다득점도 했는데 원정에서는 유독 3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지금 4경기째구나. 4경기째 4경기 연속 득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미럴 쪽 좀 보면 되는데 미럴 배당이 배당이 맞는가? 지금 순위도 비슷한데 단순히 이제 원정에서 성적이 아무리 안 좋다 한들 플리머스도 번니나 브로미치전은 한 골씩밖에 안 줬습니다. 번니 브로미치가 홈에서 강한데 그래서 아무리 플리머스가 홈 원정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해서 미럴이 최근에 이제 저득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기가 많은데 뭐 플리머스 정도면은 뭐 카디프가 5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뭐 퇴장도 있죠. 퇴장 공격에 미럴 퇴장 1명 시소코 3골 1어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미럴이 뭐 배당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요 경기는 원정의 플리머스만 보면은 사실 미럴 가야 되는데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다. 왜냐? 지난번 카디프전 빼면은 플리머스도 한 골차 승부가 뭐 처음에 셰필드 왠지 빼고는 그래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오버 가자니 미럴도 최근에 득점력이 살짝 좀 애매하고 그래서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패스할 건 좀 패스해야 돼요. 어제보다 챔피언십이 적긴 한데 어제도 패스한 경기 둘 다 무승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거라 애매하면 뭐 못 찍는다 하지만 막상 무승부 못 갔을 겁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럴도 배당 대비 그냥 건너뛰겠다. 자 이제 미들즈부르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이러면 사실 오늘 챔피언십이 5경기밖에 없는데 이미 2경기를 건너뛰어서 몇 경기 안 남았죠. 그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다 봅니다. 막 너무 많이 분석을 해도 뭘 가야 될지 몰라서 요새는 막 좀 많이 쳐내는 편입니다. 최대한 이제 생각을 좀 적게 가게끔. 저는 이제 분석해서 많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여서 쉽게 선택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셰필드하고 미들즈브러. 자 미들즈브러가 셰필드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5승 3무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무패 중. 홈에서만큼은 미들즈브러가 완벽하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1패밖에 안 했고 그리고 실점도 번니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실점도 번니 다음으로 적고 1패만 있음. 그래서 이 미들즈브르 물론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보다 원정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1패밖에 없다는 점, 실점이 적고 둘 다 이제 장기 부상 말고는 일단은 미들즈브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일단은 미들즈브르는 결장 장기 부상 말고는 없어 보이고 셰필드 쪽이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미드필더 1명 경고 누적 경고 누적인데 얘가 여기는 일단은 소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21번 얘 1명이랑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이 선수가 4골 1어시인데 부상 의심이에요. 부상 의심.
이 선수가 지난번에 나왔었나? 한번 보고 지난번에 안 나왔으면 이게 부상을 당했다가 회복 중인 것 같네. 예. 마지막 경기가 스완지전 같은데 일단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지만 뭐 아주 몰빵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홈에서는 무패인데 원정에서 리즈전 무득점, 포츠머스전 무득점, 그리고 헐시티전 골을 넣었지만 원정에서 대체적으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미들저브로가 지금 연패인 만큼 얘는 브로미치 원정에서도 잡았던 팀이고 특히 상성에서 앞서기 때문에 요 경기 뭐 무승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셰필드의 원정 성적 때문에. 물론 미들즈브루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상성에서 보면. 그래서 미들즈브루가 정배를 받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난번 브리스톨한테 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승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포츠머스전 비기고 요 경기도 묻찍거나 패스하는 게 좋다. 사실 이러면 거의 다 건너뛰는 셈이 되죠. 5경기 중에 뭐 3경기 건너뛰면 2경기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챔스랑 유로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 보데글림. 자, 요거 이제 해서 지금 뭐 경기들이 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가 한 11시 30분이네. 엄청 빨리 시작하네요. 이 정도로 빨리 시작하는 줄 몰랐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하고 보데글림. 브라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팀이고 보데글림도 이게 갑자기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노르웨이 그 경기들이. 그러니까 노르웨이 팀. 노르웨이에서도 나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1위인가? 어쨌든 위니용이랑 포르투 상대로 지금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보데글림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보데글림이 1승 1무 그리고 브라가가 1승 1패입니다. 결장자도 보면은 브라가는 딱히 없는데 보데글림이 많다. 일단은 공격에 10골 2어시 부상입니다.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뭐 살트네스 그리고 이름 보면은 캐스퍼호그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뭐 장기 부상까지 합치면 뭐 결장이 아예 없는 브라가보다는 손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브라가가 뭐 패배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에요. 최근에 올림피아코스 지고 FC 포르투한테 지면서 연패는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패배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인 만큼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좀 뭐 쉽게 이긴 적은 없긴 해요. 유로파 성적만 놓고 보면은 다 이제 한 골차 아니면 최근 들어 뭐 비기거나 그랬기 때문에 보데글림이 좀만 비벼주면은 왜냐면 보데글림은 FC 포르투도 홈에서 잡았고 위니용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챔스에서 떨어진 팀이라서 결코 약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보데글림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장자가 좀 적은 브라가 승 봐야 되지 않나.
배당도 1.6이면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가볼만 할 정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이라서.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보대걸림이 홈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근데 보대걸림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포르투 잡은 것도 홈에서 잡았던 거고 위니용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위니용 원정에서 슈팅도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브라가 승 봅니다. 이건. 브라가 승 보고 그 다음 갈라타사라이 대 엘프스보리. 자, 여긴 배당이 너무 적어요.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갈라타하고 엘프스보리 지금 보면은 일단 갈라타가 1승 1무, 엘프스보리가 1무 1패인데 갈라타 주전기퍼 요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주전기퍼 아마 이게 뭐 퇴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경고 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나오고 엘프스보리는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잘 비볐었고 홈에서는 또 AS 로마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팀들 상대로 쉽게 안 진다. 물론 이제 슈팅 수는 알크마르한테 완전히 밀렸는데 얘네는 스웨덴에서 뭐 리그에서 지금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즘 폼 보면은 연패 중이기도 하고 실점도 많고 그래서 로마를 잡긴 했지만 로마전도 슈팅이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 PK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갈라타 원정은 좀 이기기 좀 힘들어 보여요. 갈라타 아시겠지만 뭐 이카르디, 메르텐스, 뭐 오시멘도 이제 갔고 뭐 바추아이, 일마지, 그러니까 멤버만 보더라도 하킴 지에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배당이 적은 이유일 수밖에 없다. 갈라타 승 보고 마엔까지 봐야 되지 않나. 1마엔 정도? 2마엔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마엔부터는 배당이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선택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승은 그냥 깔고 1마엔부터 가야 된다. 왜냐하면 PAOK한테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갈라타에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엘프스보리가 만약에 그 알크마르 원정처럼 골을 넣는다 생각하면 3.5 기준 난 마엔 가기는 좀 그렇고 고배당 가보고 싶다. 그러면 오버 가면 됩니다. 3.5라도. 갈라타가 득점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시원하게 골 많이 넣습니다. 갈라타. 그리고 엘프스보리도 오버 날려면 엘프스보리가 골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오버보다는 갈라타 승, 뭐 마엔 보는 입장에서 갈라타가 4대0, 5대0 내면서 이제 오버하는 게 좋지. 어쨌든 엘프스보리가 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오버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이러면 끝났죠 이제. 아니 또 있구나. 있나?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챔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챔스인데 챔스 경기 이제 아탈란타, 셀틱. 이거는 어제 승무패 분석에서 끝났어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거 셀틱이 지난번에 이제 첫 경기 슬로반부한테 5대1로 이겼지만 도르트문트한테 이제 7실점 했습니다. 얘네도 이제 뭐 스코틀랜드에선 강하는데 이제 리그 차이도 있고 아탈이 최근 이제 샤흐타르 전부터 다득점 중. 뭐 제노아 5대1, 베네치아 2대0. 아스날전도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홈의 아탈란타 물론 코모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좀 빡세요. 여기서 만약에 아탈이 진다면 변수가 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의 흐름대로 나왔고 유벤투스 빼고 그리고 결장 부분이 브레시아니니 말고는 크게 없어요. 뭐 레테기, 케텔라레, 뭐 루크먼 웬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아탈승 1마인까지 봅니다. 어제 약간 밀란하고 모나코 느낌이긴 한데 아탈의 성격 본다면은 승 마엔. 근데 마엔도 2배거든요. 뭐 골만 빨리 넣으면 모나코처럼 뭐
뭐 이마인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셀틱이 좀 선방할 것 같다. 셀틱이 선방할 것 같다. 오버 가면 됩니다. 요것도 오버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확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배당 노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그냥 아탈승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마엔 정도. 왜냐면 아탈이 뭐 2대0 3대0으로 끝나면 결국엔 언더가 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배당을 노려간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지. 승마엔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레스트하고 레버쿠젠. 요 경기 아마 제가 무승부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변수를 넣을 게 없더라고. 다 막 그냥 고만고만 해가지고 그래서 브레스트가 그래도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브레스트가 그래도 홈에서 이제 마르세유전 빼고는 이제 무패 중이라 최근에 뭐 스타드렌 아니면 뭐 르하브로도 그렇고 짤지 원정 4대0 이렇게 대승까지 거둘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브레스트도 최근에 4승 1무 홈에서 레버쿠젠은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전 빼면은 무패긴 합니다만은 홀슈타인 킬한테도 이제 2대2로 비겼고 프랑크전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뭐 페노르트전 4대0 그리고 밀란 1대0 해서 실점이 없긴 합니다. 두 경기. 그러니까 챔스의 흐름만 보면은 뭐 브레스트도 이전 전승이고 한데 뭐 1실점밖에 없긴 하지만 레버쿠젠은 5등 무실점이기 때문에 뭐 아주 살짝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레버쿠젠 지금 원래 보니페이스 부상 의심이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떴네. 손 부상으로 떴습니다. 손 부상. 그래서 팀 내 5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버쿠젠이 오버가 많이 나긴 하지만 글쎄요. 브레스트가 홈에서 실점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3.5 줬기 때문에 3.5 기준 언더 봅니다. 아니면 브레스트 2프렌. 그러니까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언더보다는 확률로 따지면 브레스트 2프렌 가는 게 맞다 봅니다. 홈이라서. 레버쿠젠이 뭐 페노르트도 4대0으로 이겨가지고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만약에 일단은 그 뭐지 보니페이스 못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였지 최근에 일단은 실점이 은근히 좀 있잖아요. 볼프스전 3실점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3.5 오버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뭐 3대2, 4대3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서 브레스트가 홈에서만큼은 웬만해서는 이제 실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리그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도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브레스트 지금 2연승 중이라서 나머지 남아있는 팀들 생각하면은 바르샤 원정 가야 되고 PSV 만나야 되고 레알도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도 레버쿠젠하고 비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 프렌을 더 우선시 보고 그 다음 3.5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레버쿠젠이 까딱하다가는 또 뭐 볼프스전이나 페노르트전 아니면 호펜하임전처럼 다득점 할 수도 있어서 3.5 언더는 살짝 좀 보긴 하지만 가기는 좀 빡셉니다. 차라리 노릴 거면은 2배 넘는 3.5 오버를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2프렘만 볼게요. 2프렘만. 2프렘 보고 넘어갑시다. 요건. 좀 빡세다. 요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요거는 승무패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프라. 일단 요것도 배당이 너무 안 좋긴 해요. 맨시티하고 스파르타 프라 보면은 지금 둘 다 1승 1무입니다. 맨시티가 실점이 없긴 하지만 데브라이너가 오늘도 못 나올지 모르겠어요. 카이로커도 완전 부상으로 뜬 건 아니라서 의심 정도 되는 정도라서 뭐 로드리처럼 완전 결장은 아닙니다. 해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멤버적으로 보면 도저히 비빌 사이즈가 안 나오긴 해요. 맨시티가 조금 아쉬운 게 요새 실점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스에서만 무실점, 인테르전 무실점, 슬로반부 무실점 했지만 리그에서는 울버햄튼한테도 겨우 이겼고 풀럼전 2실점, 그리고 와포드 아스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챔스 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맨시티가 무실점 했던 적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첼시전. 모든 경기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면 모르겠어요. 일단 실점한다는 가정하에 접근할 텐데 스파르타 프라가 레드불 상대로도 3대0으로 이기고 슈투트 원정에서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팀은 강팀이다. 이게 비빌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맨시티 승 보는데 이게 무조건 맨시티 승 봅니다. 변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맨시티가 요새 조금 살짝 주춤하긴 해도 진 적이 없잖아요. 진 적이. 일단은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프라하가 뭐 역배 터질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로 들어간다면은 이 얼마나 다득점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 3프렌이 지금 스파르타 프라하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슬로반부 4대0으로 발랐거든요. 물론 슬로반부보다는 잘하겠지만 체코 팀이라서 챔스에서도 보면은 그 성적들을 보면은 졌던 적이 없으니까. 짤즈 상대로도 3대0, 그리고 그 전에 말메, 뭐 부크레슈티, 셴록 상대로 다 이겨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맨시티 쪽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다득점을 하든 아니면 스파르타 프라가 뭔가 이제 뭐 이기진 못하지만 한 골 정도 넣어준다면은 오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3.5라도 오버 가능성 봅니다. 왜냐면 이게 1마인만 줬더라도 맨시티 1마인 갔을 텐데 2마인부터 시작이라서 사실 3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스파르타 프라가 한 골 넣으면은 2마인 하려면 4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한 3대1의 스코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은 핸디무 정도 고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마에는 글쎄요, 뭐 맨시티의 압도적인 골이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은근히 스파르타 프라가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확실히 나왔으면은 뭐 이마에 무조건 갈 텐데, 그리고 골이 너무 홀란드한테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살짝 문제기도 하고 공격 쪽에 좀 더 골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시만 좀 많고 공격 그 포인트는 너무 홀란드한테 몰빵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를 보겠다. 그냥 오버 보거나 고배당으로 핸디무 노리든 2핸디무를 노리든 뭐 3핸디무를 노리든. 왜냐면 이 핸디무를 노리면은 뭐 2마인 그러면 이제 3핸디무 노릴 거면 2마인 가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2마인 못했을 경우 생각하면은 금액을 좀 낮추고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 요겁니다. 왜냐면 2마인하고 뭐지 그 3핸디무래. 저 3핸디무 배당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만 보도록. 자, 라이프치히하고 리버풀. 이 경기도 리버풀이 우세한데 비길 가능성 좀 있다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대참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디였나? 미넨 원정, 레알 원정. 그래서 상대했던 팀들이 에스턴하고 이제 릴이었는데 찰레야 뭐 비길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다 원정 승 봤지만 결과는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라이프치히도 유벤 상대로 이제 선제골도 먼저 넣었었고 AT전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나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비긴 게 좀 아쉽긴 해요, 리그에서. 근데 최근에 하이덴하임, 마인츠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틀어 막아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2패 중인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1승이
절실합니다. 왜냐면 인테르 원정도 가야 되고 에스턴도 만나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버풀이라고 해도 이길 수 있을 때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버풀이 지금 무승부 없이 딱 한 번 졌거든요. 노팅엄전. 지금 그래도 7연승 중이라서 실점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언어버로 승패로 가기에는 원정이라도 리버풀이 우세해서 라이프 풀에는 배당이 좋지만 각이 애매하다. 3.5 기준이라 언더로 접근하는 게 왜냐면 리버풀의 이제 실점, 물론 AC 밀란전 3대1, 뭐 볼로냐 2대0, 최근에도 뭐 첼시전 1실점 하긴 했지만 득점이 좋아서 뭐 오버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라이프치히가 은근히 홈에서 그 유벤투스전 빼면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리버풀이어도 언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배당 대비 근데 언더가 그렇게 메리트 있진 않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잠깐만 조금 이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갔던 언더들은 확실히 그 언더 느낌이 났어요. 뭐 지로나, 뭐 아스널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냐 파리도 그렇고, 다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던 거. 지금 어디 갔냐? 요거 파리. 그러니까 지로나 3.5, 아스널 3.5, PSG 3.5라서 다 가능했거든요. 파리 어제 잘 피해 갔죠. 그리고 에스턴 빌라도 2.5긴 하지만 볼로냐가 이제 실점을 아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어제 그 느낌보다 좋지는 않아요. 같은 3.5라도.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아까 맨시티도 그렇고 충분히 다 이제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들이라서 그 부분이 좀 살짝 걸리긴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라이프 홈이라서 이제 하겠거니 했지만 유벤투스한테도 유벤투스가 그때 퇴장 당하고도 이겼던 상황이에요. 3대2로.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리버풀의 득점력으로 볼 때 아무리 라이프치히여도 홈에서 뭔가 릴이나 그때 에스턴처럼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장자 부분도 봐야 되는데 크게 없습니다. 라이프치. 오펜다나 이제 다 나올 수 있어요. 사비 시몬스. 근데 리버풀은 이제 디오고 조타의 부상 말고는 리버풀 디오고 조타 부상 결장, 그리고 알리송도, 키퍼 알리송도 요거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뭐 키에사에 워낙 진작에 못 나왔었던 상황이고, 살라하고 디아즈가 얼마나 골을 넣느냐의 차이인데 누네즈가 의외로 골을 많이 못 넣었네. 근데 라이프치가 좀 불안한 게 지난번에 키퍼 퇴장당한 유벤 상대로도 2골이나 먹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좀 고민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완전히 그냥 리버풀 승을 봐야 될지. 잠깐만요. 리버풀 승의 배당 대비 1.68? 그리고 리버풀이 챔스에서 2번 붙어서 2번 다 이겼거든요. 이게 오버가 날까? 리버풀이 AC 밀란전이나, 근데 라이프치히가 득점도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레버쿠젠 이겼을 때 그때도 지던 거 이긴 거라서 사실 리그로만 본다면은 아우크스 4골 넣은 게 전부인데, 뭐 장크트나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0대0으로 비겼고, 요거는 원래는 무승부 봤어요. 리버풀 승 볼게요. 안되겠다. 이거는 어제도 살짝 유벤투스 무승부 봤다가 유벤투스 승 봐서
주벤투스가 이기지도 못 비기지도 못하고 졌었는데 오늘도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너무 어렵긴 하네요. 라이프치. 예. 라이프는 건너뛰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챔스 건너뛰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리버풀 승 관련이 자꾸 라이프치가 걸려. 아까 그 어디냐 저 아체민가 저 어디선가 이제 그 막 고민하다가 걸렸던 거 있잖아요. 그 경기처럼 가질 못하겠어. 챔피언십 그 경기 같은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한 거는 라이프치 프렌이긴 하거든요. 언더 가자니 오버 배당이 약간 끌리고. 그러니까 라이프치 가면 리버풀이 이길 것 같긴 해. 제가 가면 반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뭐 레알이나 이제 뮌헨 이긴다 체크하면은 역배 터지는 것처럼 리버풀 가면 역배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못 가겠다. 저는 건너뜁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 뭐 건너뛰는 것도 있어야죠 뭐. 자, 바르샤 대 미네 오늘 빅 경기인데 일단 요거는 바르샤 승부 사이드로 봤거든요. 일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건 승무패였기 때문에 승무패하고 승부식은 또 다릅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그 바르샤가 뭐 레알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워낙 좋아요. 제가 볼 땐. 일단 주전키퍼 부상으로 결장. 근데 이제 서브가 좀 뛰었습니다. 뭐 계속 뛴 게 아니고 6경기 뛰고 부상 당해서 이제 서브 키퍼가 5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 이제 페란 토레스. 이거 말고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라민 야말도 다 나올 수 있고, 하피냐, 레반도프스키도. 그래서 주전키퍼 말고는 크게 페란 토레스하고 그리고 미네는 파블로비치 말고는 여기도 다 나옴. 뭐 미넨도 멤버가 좋죠. 무시알라, 뭐 코망, 나브리 그리고 케인이 8골에 6어시를 하고 있네. 어쨌든 요게 봤을 때는 미넨이 최근에 슈투트 4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원정의 미넨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 볼프스 2실점, 홀슈타인한테도 1실점, 그리고 에스턴 빌라 최근에 압도했어요. 압도했는데 1대0으로 패배. 예. 그래서 최근에 4경기 중 1승밖에 없긴 합니다. 프랑크 원정에서도 3실점 했고. 근데 상대가 바르샤예요. 바르샤 아시다시피 바르샤도 영보이즈 5대0으로 이겼지만 모나코한테 일단은 그때 퇴장도 있었고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오늘 진다? 모릅니다. 또 무승부조차 없어요. 바르샤는. 특히 원정에서는 오사수나한테도 졌기 때문에 원정 불안감이 있긴 하는데 홈에서는 세비야전도 뭐 다득점하고. 근데 세비야나 아니면 예전에 바야돌리드 뭐 7득점 했을 때 뭐 영보이즈 5득점. 미넨한테 그 정도 득점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뭐 실점이 적었던 헤타페 상대로는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바르샤 승부 사이드 보긴 해요. 바르샤가 질 것 같진 않다. 다만 승 가자니 무 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무 가자니 승 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5 기준 바르샤 홈이라서 그러니까 미넨이 많은 골을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언더 쪽 봅니다.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를 본다 이거예요. 물론 미넨이 뭐 실점이 적은 팀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승패로 치면은 저는 그래도 바르샤가 홈이라 이길 확률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살짝 걸리는 게 그거예요. 프랑크푸르트가 마지막 경기였다면 더 고민하지도 않고 이제 바르샤 승 볼 텐데 하필 또 지난 경기 슈투트전에
무실점으로 4대 0으로 이기면서 흐름 자체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요. 미넨이. 거기다 해리케인이 헤트트릭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 주력으로 간다면은 무승부 보험 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르샤 승무 보지만 언더 봅니다. 언더 3.5 기준. 고배당 간다면 승. 이게 주력으로 간다면 보험 쳐야 된다. 자, AT하고 릴입니다. 요 경기 AT 승무 사이드로 봤다가 제가 아마 무승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바르샤하고 미넨. 바르샤가 홈에서 미넨에게 연패 중입니다. 연패. 다 3대 0으로 졌어요. 근데 그때의 미넨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봅니다. 훨씬 더 약한 느낌이에요. 약한. 자, 요 경기도 AT 지난번에 이제 극장골로 우리에게 이제 적중을 가져다 줬죠. 마엔조합 10배. 레가네스 상대로 1대 0으로 지는데 야, 이거 설마 3대 1로 이기겠냐. 일반 승에도 다행이다 했는데 그때 쇠를로스 막판에 이제 거의 뭐 우당탕탕 느낌이긴 했죠. 왜냐면 거의 들어갈 뻔한 거를 수비가 걷어내서 여기서 끝나나 했는데 추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극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최근에 뭐 벤피카전 4실점은 좀 컸습니다. 4대 0 패배. 그러면서 최근 3경기 승리 없었거든요. 다만 레가네스 상대로 그 무승도 끊어냈고 여전히 홈에서는 이제 무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자체에서는 무패예요. 무패. 챔스에서 딱 벤피카한테 한 번 졌으니까. 근데 이제 릴 입장에서도 보면 스포르팅전은 사실 그때 아마 퇴장이 있었을 건데 홈에서 레알도 잡았고 지난번 모나코전도 0대 0으로 비기면서 어쨌든 5경기 무패 중 3승 2무. 그래서 흐름 자체 좋습니다. 그래서 AT가 최근에 뭐 라이프치히도 있고 이기고 다 했는데 실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AT가. 초반에는 무실점이 좀 많았는데 요즘 들어 좀 실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1대 1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AT 승은 배당 대비 별로다. 차라리 릴 이프렌 보는 게 좋을 듯. 이겨도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 그래서 AT 승을 더 보시는 분들은 핸디 물을 노리시고 저처럼 AT가 그래도 실점이 꾸준히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릴이 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다 뭐 비겨버리면 더 대참사 나는 거고 어제 파리처럼. 그래서 배당 대비 AT 승 가긴 좀 빡세고 갈 거면은 고배당 핸디물을 노리든 아니면 뭐 프렌을 노리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오버는 솔직히 릴도 뭐 실점이 없진 않아요. 보면은 슬라비아 프라 예전에 챔스에서도 2실점 했었고 스포르팅 2실점. 홈이었기 왕정이지 레알전도 아마 원정이었으면 졌을 겁니다. 그래서 릴도 뭐 실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최근. 다만 이제 AT가 어떤 스탠스 취하느냐. 레가네스처럼 역전하는 그런 스타일일 거냐 아니면 초반부터 이제 넣을 거냐. 초반부터 못 넣으면은 언더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언오버가 가기가 빡센 게 2.5라서 그래요. 그냥 2프렘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2대 0으로 이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AT 입장에서는 릴 상대하기가. 그리고 결장 부분은 뭐 크게 공격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솔루로스, 그러니까 이 그리즈만하고 알바레즈하고 득점이 같습니다. 3골로. 앙헬 코레아가 지금 2골이고. 그래서 득점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뭐 공격력 면에서는 릴보다 더 좋을 수는 있죠. 아마 릴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 쪽에 그래도 그 어디냐 누구냐 저 캐나다 대표 데이비드 걔가 그래도 골을 가장 많이 넣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뭐
수비 쪽이나 요런 데 빠지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해요. 릴 쪽 보면은. 그래서 AT 승이 배당이 더 낮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흐름이 좋다. 그리고 AT 아시겠지만 좀 실망했어요. 레가네스한테 1실점 먼저 해가지고 공격력 면에서는 더 좋다 보여지는데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벤피카, 페노르트. 자, 지금 챔스 중에 진짜 어디가 제일 잘하는 팀이냐 하면은 벤피카가 진짜 거의 뭐 상위권에 있지 않나. 벤피카 최근 이 리그에서 원정 패배 이후 무패 중. 그러니까 첫 경기 지고 난 이후에 지금 무패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실점도 거의 손에 꼽습니다. 해봤자 1실점이에요. 그때 2실점이 가장 많은 실점이었고 무실점 경기도 있고 많이 실점해야 1실점. 그리고 AT전도 4대0으로 거의 완승을 했습니다. 모든 뭐 점유율 그 다 압도했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벤피카가 이 AT도 홈에서 압도했던 팀이라서 페노르트가 과연 비빌 수 있느냐. 뭐 황인범도 있고 뭐 잘한다고 좀만 잘해보면은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금의 벤피카 흐름을 꺾기에는 페노르트가 좀 빡세 보여요. 히메네즈도 지금 부상이고 곳곳에 부상 몇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황인범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로나졸도 결국엔 2실점을 했고 레버쿠젠 4실점. 분명 이제 뭐 LADBC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무패고 근데 LADBC에서도 무패긴 하지만 실점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기도 벤피카의 흐름상 홈에서 질 것 같지 않다. 벤피카 승 보고 다만 페노르트 뭔가 걸린다 하시면 오버 가면 된다. 역배 생각하면 왜냐 뭐 페노르트도 어쨌든 뭐 한 골 정도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해요. 뭐 다득점 무승부도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도 1순위는 무조건 벤피카 승입니다. 벤피카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거의 같아요. 그럴 거면 벤피카 승 보는데 마엔을 가려면 좀 빡세 보이는 게 두 팀은 다 친선전밖에 없었거든요. 최근 7월에 있던 프리시즌에서 페노르트 상대로 5대0으로 이겼습니다. 벤피카가. 그래서 지금의 벤피카 흐름 득점력이 지금 다 멀티골 이상 넣고 있거든요. 최근 6연승 할 때 최소 득점이 2득점입니다. 많을 땐 5골 리그. 그래서 AT도 4대0으로 이겼던 상황이라 마엔을 한 6, 핸딩물을 한 4 정도 봅니다. 지금의 기세로 아무리 뭐 황인범 응원을 한다 치더라도 힘들어 보여요. 왜냐? 왜 힘들다고 생각했냐면 레버쿠젠한테 4대0으로 진 거 생각하면은 사실 지로나전도 2골 먹힌 거 생각하면 리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 팀이 뭐 상승세고 뭐 상위권에 있더라도 리그 벤피카가 뭐 우리가 아는 뭐 잉글랜드나 뭐 라리가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어도 AT 4대0으로 바를 정도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8시에 맞추려 했는데 딱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조합 마무리하고 9시 전에 구매하면 완벽하게 흐름대로 갈 것 같다. 자, 짤츠부르크하고 디나모 자그레브.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들을 못 봤는데 일단 도쿄베르디 무, 지금 울산도 무승부로 끝났고 우라와도 무로 끝났고 자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짤츠부르크하고 디나모도 요 경기 아마 디나모 승을 봤던 경기예요. 왜냐면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 그게 있더라고. 부상이 좀 많더라고 짤츠부르크가. 지금도 많은지 볼게요. 짤츠가 공격 쪽에 부상이 좀 있음. 근데 어제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제는 거의
한 3, 4명 못 넣었던 걸로 아는데 2명이네 2명.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딱히 없었거든요. 여전히 없네요. 그래서 짤츠부르크 물론 이제 홈이라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도 1대1로 비겼고 그리고 트벤테 상대로도 홈에서 잡았던 팀이라 하지만 스파르타 프라하 0대3 그리고 홈에서 브레스트한테 4대0으로 진 건 좀 빡세지 않았나.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어쨌든 모나코하고는 홈에서 2대2로 비겼으니까. 그리고 미네는 상대로도 9실점 하긴 했지만 2득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근 짤츠부르크의 득점력이 자그레브보다는 좀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은 무가 좀 많았습니다. 뭐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근소하게 앞서긴 하는데 친선전 빼면은 사실 2승 2무로 디나모한테 진 적은 없긴 해요. 자그레브한테. 하지만 이제 20년도 이후는 딱 한 경기밖에 안 되고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짤츠의 승의 배당이 1.6. 근데 이게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을 보려면 제가 어제 승무패 분석했을 때만큼 그 결장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왜 무승부도 아니고 디나모 자그레브 역배를 봤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공격에 지금 골을 넣고 있는 선수 한 6명 중에 5명이구나. 그 뭐 2경기 뛴 선수는 제외를 한다 치더라도 한 4명이 못 나오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골을 넣을 선수가 없는 거야, 공격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디나모 가야겠다. 그래서 뭐 디나모가 당연히 프렌을 받겠지. 그래서 프렌을 보려 했는데 2명 정도만 빠진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디나모 프렌을 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공격의 결장자가 좀 빠진 듯. 그러니까 많지 않다. 어제는 분명 많았었는데. 그래서 프렌 배당도 엄청 좋고 역배까지 보려 하다가 요 경기는 오버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짤츠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이기든 뭐 디나모가 뭐 다득점 무승부를 하든 아니면 예측대로 디나모가 이제 원정에서 잡든 오버로 접근합니다. 요거 오버. 요렇게 보고 갈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라이프치 경기 빼고는 건너뛴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영보이즈하고 인테르. 그리고 요거 끝나고 이제 뭐 짧게 내일 이제 내일 그 관련된 것도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듣고 나가세요.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제 분석할 때 뭐 아무리 봐도 인테르 승밖에 안 보이던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는지. 일단은 영보이즈도 딱히 결장자가 없긴 해요. 뭐 수비 쪽에 한 명 빼곤. 인테르도 칼라노글루 빼고는 아슬란이 2명 그리고 수비 쪽에 1명. 근데 이제 튀랑이랑 라우타로 뭐 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영보이즈가 지금 에스턴한테도 3대0으로 발렸고 실점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갈라타 이겼을 때 그 느낌이 아닙니다. 갈라타전은 3대2로 이기기도 했었고 원정에서도 잡아서 올라왔는데 차라리 갈라타가 있어야 했을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질 거면. 그래서 인테르 아시겠지만 AC 밀란전 패배 말고는 없습니다. 인테르 최근 실점이 없는 건 아닌데 로마 원정 무실점 그리고 치르베나 4대0 그리고 맨시티 원정에서도 비겼던 인테르 승부입니다. 인테르 승 배당이 적을 거예요 아마 1.25 그리고 1마인까지만 볼게요. 왜냐하면 영보이즈 말고 만약에 다른 벤피카나 아니면 뭐 디나모 자그레브나 아니면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마인보기 빡셌을 텐데
지금의 영보이즈면은 인테르 정도라면 마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물론 인테르 원정에 무패긴 해요. 홈에서 유일한 패배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몬차전도 비겼고 제노아전도 2대2로 비겼고 우디네세 한 골차. 그러니까 원정에서 2골차 이상으로 이긴 적이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리그에서. 그래서 단순히 영보이즈가 못한다는 것만으로 마엔 가기에는 인테르가 잘해줘야 되는데 또 0대0으로 가다가 막판에 한 골 넣어서 이기면은 뭐 일반승도 겨우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솔직히 배당 대비 보면은 뭐 이길 확률은 높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5 이하 배당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고 치면은 결국엔 너무 안 좋은 배당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죠. 아챔. 그러니까 어제 성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뭐 부담도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있어야 뭐 연패를 하든 뭐 그래도 좀 만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리즈 마인만 해주고 옥스퍼드만 이겼다면 뭐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을 테죠. 왜냐면 그게 거의 8배랑 30배 넘는 게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 제가 잠자기 전에 리즈 마인과 옥스퍼드 승을 보고 잤기 때문에 리즈 마인은 초반에 2대0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어오겠구나 해서 잠이 든 건데 의외로 이제 2대0으로 지고 있던 무승부 조합이 적중이 됐네. 의외예요, 의외. 그리고 1, 2순위 묶어간 이제 다폴 그 10배 넘는 거는 어쨌든 맨날 그렇게 가니까 그런 거고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보다는 막 느낌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언더 배당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잘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챔피언십도 건너뛴 경기가 몇 경기 있고 해서 거의 챔스에서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챔피언십 어제보다 경기 적고 사실 아챔은 뭐 비중이 낮고 어제도 무승부 봤던 경기는 다 틀렸기 때문에 무승부는 웬만하면 걸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는 경기 결과들을 다 적었기 때문에 아챔은 여기서 참고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대충 갈 게 보여요. 이미 저는 한 조합을 갔습니다. 7시 경기들을 묶어서 9시 경기부터 이제 한 조합을 가고 나머지는 이제 챔피언십이랑 챔스에서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일이면 경기가 많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어제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래 이렇게 적중할 때 자랑해야지. 언제 자랑하겠습니까? 뭐 틀렸다고 자랑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보내드리는데 어제 유벤투스는 원래 무승부에서 뭐 고치더라도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옥스퍼드가 너무 아쉬운 거지. 리즈 1마에 나고 그리고 여기 무승부는 다 묶어갔습니다. 번외로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보고 이거는 뭐 무승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즈 마엔만 해줬더라면 옥스퍼드 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어제처럼 되면은 뭐 더 좋은 거겠지만 어제처럼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만 어제보다 조금만 덜 맞아도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지금 흐름이 안 좋거든요. 지금 산푸이로도 아직 1대0이고 간바 오사카도 무또는 패스인데 뭐 간바 오사카가 2대1로 이기고 있고 뭐 도쿄베르디하고 가시와 울산이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긴 한데 아직 전반만 끝난 상황이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는 경기들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 조합은 산푸이로 오버랑 그 도쿄베르디 프렌이랑 가시와 프렌이거든요. 이게 딱 3배인데 이거 좀 빡세 보이긴 하네. 산푸이로가 시드니라도 빨리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 그죠?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그 내일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내일 아마 37경기일 거예요. 37경기.
그 챔스 내일 그 경기가 챔스래. 유로파랑 컨퍼런스 경기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올 거예요. 오후에. 오늘은 저녁에 왔는데 내일 오후. 그러니까 낮에 온다. 한 넓게 잡아서 한 2시에서 4시 사이. 이때 와야 오늘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메모장에 쓰면서. 안 그러면 저녁에 오면은 또 뭐 한 2, 30분에 후딱 해치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뭐 분석한다고 그렇게 분석한다고 적중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매번 경기 많을 때는 그냥 대충 빨리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내일은 좀 오늘 성적이 좋으면 내일 좀 여유롭게 하고 어제에 비해 오늘이 대참사가 난다? 그러면 내일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슥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많으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주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텐 한 번 더 끌어올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없으시죠? 뭐 질문 없으시면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뭐 다른 거 바라는 건 아니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랑.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방송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일 낮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와서 이제 조합도 마무리해야 돼요. 어제는 조합을 미리 마무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분석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앞전에 간 거 빼고. 그래서 다들 어제처럼 뭐 잘 요리조리 피해서 잘 골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